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가 별도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유엔에서 2021년 발표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 제25호는 아동권을 별도로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아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는 성인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들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누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및 각국의 기관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책과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은 몇 살까지를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아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어린아이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의된 아동의 범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기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가 아동의 봉지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를 규정한 것의 의미와 시사점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엔은 2021년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 제25호를 채택하면서 아동 권리 협약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재해석해서 제시하였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접근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아동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놀이, 학습, 소통을 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공간은 아동의 일상에 이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동이 겪을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노출, 사이버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 요소들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아동의 권리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보호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일반 논평 25호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을 격리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평의 핵심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이 디지털 세계에서 마주할 위험을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혹시 폭력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 차라리 아동을 디지털 공간에서 최대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공간은 아동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고 배우고 또 세계 여러 지역의 또래들과 소통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돕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아동들에게도 디지털 공간은 기회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격리는 오히려 아동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공간이 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양한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실제적인 피해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위험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반면 피해는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이니까요.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를 무조건적인 피해 요소로 간주하고 아동의 디지털 이용을 제한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권익을 위해서는 단순히 위험을 회피하려는 접근이 아닌 위험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국제기구인 유엔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엔에서 아동권리 협약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89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의 협약에 포함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보장하는 기본 틀은 다양한 환경에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아동의 생활 환경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지금도 그렇습니다. 새롭게 채택된 논평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시민적 권리와 연결지어 주요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 접근권,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 권리, 정체성 형성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논평은 디지털 환경이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하게 설계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아동이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른들은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에 접근할 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온라인에서 학습하고 놀이할 권리 등을 포함해서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우리들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도 이러한 아동 권리들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 또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 지나치게 많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은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이나 민감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학습 플랫폼이나 교육 서비스가 이 기준들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의 신뢰성을 분별하고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행동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하는 것, 사이버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윤리와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 모두 교사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가정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부모님과 함께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평등한 정보 접근권과 관련하여서 디지털 접근 격차를 인식하는 것도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기회와 조건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많은 학생이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려는 학생들이 공정한 디지털 교육을 받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자료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UN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자료를 QR코드로 포함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로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주체적이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